충남 아산FC 이사회가 19일 임원진에 대한 해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이훈종 충남 아산FC 대표이사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관 3곳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19일부터 보다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QR코드 활용 전자문진표를 도입합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체험형 동화 구연 교실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충남 아산FC 구단주인 오세현 아산시장이 임원진의 사임을 요구한 가운데 충남 아산FC 이사회가 임원진에 대한 해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이훈종 대표이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남FC 이사회가 19일 대표이사와 단장, 그리고 사무국장의 해임안 2건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여성폭력선수 영입과 대표이사의 고액 체납 논란, 그리고 사무국장의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까지 불거지면서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자 오세현 구단주가 신생구단 경영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임원진 사임 결단을 요구한 지 4주 만입니다. 이에 이훈종 충남 아산FC 대표이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을 서두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표이사의 퇴진이라는 목적을 가진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비난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를 특정한 일부 사람들이 사욕과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구단이 처하고 있는 부당한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회 해임안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해임 결정이 되더라도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충남 아산FC의 내부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19일부터 보다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QR코드 활용 전자문진표를 도입합니다. 시는 자동전산 등록을 통해 신분증 확인만으로 접수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전자문진표를 도입해 수기 작성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전자문진표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 전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아산시 선별진료소 QR코드를 인식해 문진표를 작성, 등록하고 24시 이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관 3곳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남도와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의 특별 출연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300억 원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하며 하나은행이 전액 대출하게 됩니다. 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소망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연계해 은행과의 약정 금리에서 1.7에서 2.5%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협약에 따른 신청 관련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또는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하면 됩니다. BTV 뉴스 송유환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시군, 소방본부, 도경찰청 등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은 의료, 전기, 가스 등 8대 분야 333개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입니다. 긴급재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초동 대처 시스템으로 도내에는 도 본청과 시군에
총 61대의 전용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 권역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사업은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를 통해 2018년부터 함께 추진한 사업입니다. 해당 노선에 철도가 놓이면 청주, 대전 이동 시간이 120분에서 50분, 청주, 세종 이동 시간이 8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들고 청주 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도 향상됩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는 반석, 세종청사, 조치원, 천주공항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총 사업비 2조 1,022억 원 규모 노선으로 총 연장은 49.4km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선도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최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를 도교육청 금고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은 내년 1월부터 4년 동안 교육청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보관, 운용자금의 관리 등을 맡게 됩니다. 충남교육청의 올해 총 예산 규모는 3조 9천억 원입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체험형 동화 구연 교실을 운영합니다. 체험형 동화 구연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스크린 속 동화의 주인공이 돼보는 체험 활동입니다. 대상은 천안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래 친구 등 5세에서 7세 어린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재개관한 옹기 발효음식 전시 체험관의 체험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달 중에는 성웅 이순신 축제 개최 여부가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수탁업체 파산으로 지난 2월 문을 닫았던 아산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이 5개월 만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공공위탁으로 아산문화재단이 맡아 운영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 3단계가 지속되면서 전시관 관람 이외에 체험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공위탁으로 전환될 아산 코미디홀도 아산문화재단과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로선 공연 가능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개최도 문제입니다. 아산시는 지난 3월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를 10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중 개최 최종 협의를 열 예정이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매일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정상 개최에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지역문화축제에도 악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충남교육청이 제작한 영상물에 교육감을 비롯한 출연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장면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인데 뒷좌석에 앉은 출연자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이 만든 춘자라는 교육용 콘텐츠인데 일선 영어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이 교육 관련 시설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형식입니다. 조회수가 수천에서 수만 회에 달할 정도로 파급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안전띠를 매지 않은 영상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에 공개된 교육감과의 하루라는 브이로그에는 김지철 교육감과 진행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고 홍성에서 아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의무화돼 적발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교육청은 문제가 된 동영상을 삭제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영상을 수개월간 노출시킨 충남교육청. 안전은 사소한 것부터 지켜야 한다는 인식의 제고가 시급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지방 세외 수입을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휴면예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을 압류하는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시는 지난 6월과 7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총 48건
1,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휴면 예금을 세외 수입 징수에 접목하기에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징수가 불가능했던 폐업 법인을 상대로 체납액을 징수한 건 적지 않은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산시가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아산 외암마을 참판댁 유물도록과 아산 외암마을 건재고택 유물도록 책 2권을 간행했습니다. 이번에 간행된 유물도록에는 외암마을 참판댁과 건재고택 두 집안의 가게 역사를 비롯해 중요 유물 각각 150여 점 등이 수록됐습니다. 특히 기존 건축문화재뿐 아니라 유물 등을 통해 외암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생생하게 알 수 있고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편 마을 전체가 국가민속문화재 236호로 지정된 외암마을은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기도 했으며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온라인 반려식물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온라인 상담소에서는 식물의 관리법과 병해충 등 반려식물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고민을 온라인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 세종수목원 누리집에 접속해 상담소 게시판 Q&A를 통해 이용하면 됩니다. 아울러 상담소에서는 실내외 정원 조성을 위한 가이드와 컨설팅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다음 달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8차례에 걸쳐 신규 농업인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2기 영농기초기술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신규 농업인이나 귀농, 귀촌 희망자 등에게 영농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농업기술 교육을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작물별 기초 재배 기술과 토양 관리나 비료 사용 방법, 농기계 안전교육 등입니다. 교육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요즘 집 주변 텃밭이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도시 농업을 즐기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세종시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2년째 국비 확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시와 행복청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세종시의 도시농업 참여자 수는 2만 5천여 명, 5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도시 텃밭 면적 역시 26만여 제곱미터로 5년 새 11만 제곱미터 넘게 늘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시민들이 농업과 연계된 교육,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시농업이 큰 인기를 끌자 세종시가 도시농업기술보급과 교육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고운동 세종누리학교 인근 농업기술센터 예정지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이나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이춘희 시장과 강준현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 번번이 발목 잡혔고 내년도 행복청 예산에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설계비 3억 원을 다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가졌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국비 건의 사업으로 제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도농상생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농업의 중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종시가 국가 주도의 계획도시인 만큼 국가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업비 150억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여름철 벌집 제거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7월 한 달에만 2,300여 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소방당국은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기보다는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주택 처마 밑에 주먹보다 커다란 벌집이 매달렸습니다.
보호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벌집의 위치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지난달까지 충남 지역에 접수된 벌집 관련 신고는 3,087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7월 한 달에만 2,338건으로 신고가 집중됐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진 반면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벌들의 생육 활동이 왕성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벌에 쏘여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된 환자도 7월까지 169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약 60%는 7월 들어 발생했습니다. 특히 말벌의 경우 쏘이면 붓고 열이 날 수 있는데 어린이와 노약자,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성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벌에 쏘였을 경우 신속히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복장을 입고 향수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충남 소방본부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는 방법은 위험한 만큼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광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장 모시고 과학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김광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 2월에 개원을 했어요. 네. 이렇게 개원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첫 번째는 그 충청남도 양성조 도지사님께서 이 지역의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예.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을 이 그 목표로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셔서 네. 지난 2월 25일 날 개원을 하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도 우리 스스로 이제 갖추어 나가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아주 꼭 필요한 그런 필요성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선진국이나 또 세계적인 그런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그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쭉 살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도민이 행복한 과학기술 사회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취지이신가요? 네. 사실은 과학기술은 우리들 모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예. 다 과학기술 옆에 다 이제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학기술은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농업, 예. 그다음에 보건, 환경 곳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됐을 때 우리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목표는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이 또 우리 천안아산에 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우리 천안 아산 지역은 사실은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가 됐던 삼성 SDI 이런 대기업체와 그다음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아주 국책연구소도 있고요. 자동차 연구원도 있고 또 산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대기업체를 지원하는 아주 훌륭한 중소 중견기업들도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안 아산 지역에 세계 최고의 산학연 클러스터가 과연 있는가? 근데 세계에 가깝게는 돼 있지만 세계 최고는 아직은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이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또 어떨 때는 끌어가기도 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과학기술이 우리 충남이 발전이 되면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이제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알려지게 되면 결국은 교육도 좋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도 좋고, 예. 문화도 발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네. 우리 충남에 모여들. 자꾸 서울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수한 연구소도 이쪽으로 올 겁니다. 예. 그 우수한 인재들이 이쪽에 모이고, 세계 기업들이 모일 때,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대 원장이시니까 초대 원장으로서도 기틀을 또 잘 다져놔야 앞으로 잘 나가지 않겠어요?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행히 제가 산학연관에 네. 그런 과거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그러한 역할, 그러한 그 혁신 주체들을 다 모아가지고 서로 연결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버넌스 체제, 예. 이 지속 가능한 체제를 딱 정착해 놔야만 이게 지속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역할은 그런 체제를 만드는데 좀 기초 역할을 하고 제가 떠나면 또 다음 분이 오셔서 그걸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진흥원이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삶에 네. 변화를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것 같아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처럼 원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일들 차질 없이 앞으로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관광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방역관리 요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관내 거주자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실휴직자와 휴폐업자,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합니다. 선발된 요원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외암마을 등 관내 주요 11개 관광지에서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방식으로 관광객 대상 생활 방역 수칙 개도, 방역 환경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산시가 제3기 평생학습관 정규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 또는 아산시 소재 사업체, 기관, 단체 종사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아산시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모집 분야는 교양, 취미, 기술, 공예, 전문 자격증 등으로 90개 강좌 1,307명을 모집합니다. 한 사람당 2과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교육기간은 9월 6일부터 강좌별로 12주 동안 운영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대명 ENG에서 플라스틱 사출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1-001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투오 테크에서 간판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1644-198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실버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요양 보호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4-35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로얄스톤 차이나앤코리아에서 창고 입출고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3-218-881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